여기도 장난 아니에요. 나 혼자 공간. 그림 실력은 정갈한데 어째 방은 어수선합니다. 성격 탓이지 뭐. 벌리는 거 우리 신랑 벌리는 거 일 벌리는 거 나 벌리는 거 둘 다. 그러니까 둘이 이러고 살지. 다른 사람 만나면 못 산다니까. 우린 천생연분이야. 아 흔들지 말라고. 아이고 진짜 언제 초준이 온거 같아. 온거 다리가 통통해 부어서 통통해. 살찐 거야, 이 사람아. 부어서 통통한 거야.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렇게 10년 20년 진짜 곧 30년을 바라보게 돼 있는. 30년 때는 뭐 해주실 거예요, 아버지? 3년 되는 날 꼭 보여주면 되지, 뭐. 그거보다 더한 거 있나? 아이고. 드디어 잠깐의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여기 봐요. 계단 완전 풀밭이잖아. 우와, 가만히도 여긴 가만히. 무슨 집이에요, 어머니? 제 작업실이요. 아, 작업실? 지리산 공방이 있잖아. 작업실 수업도 하고. 지리산 정착 초기 남편이 손수 짓고 가족이 모여 살았다는 집. 한동안 관리에 소홀했더니 정글이 됐습니다. 우리 신랑 보고 이제 해주라 그래야지. 이게 달에 예, 꽃이잖아. 다 예쁜데 응. 왜 이래요? 그러니까 정신을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도 장난 아니에요. 나 혼자 공간. 여기서 그림 그리고. 전방에 살림을 꾸리면서 지금은 아내의 작업실로 쓴다는데요. 이주신 회화를 전공한 화가. 그림 실력은 정갈한데 어째 방은 어수선합니다. 성격 탓이지 뭐. 벌리는 거 우리 신랑 벌리는 거 일 벌리는 거 나 벌리는 거 둘 다. 그러니까 둘이 이러고 살지. 다른 사람 만나면 못 산다니까. 우린 천생연분이야. 청소할 새 없이 바삐 살고는 있지만 꿈까지 놓아버리진 않았죠. 사뭇 달라 보이세요. 아유. 그러니까 집에서 요리하고 작업할 때의 모습과 그때는 슈퍼 아줌마. 그때는 슈퍼 아줌마야, 슈퍼 아줌마. 아내가 그림을 하고 미대를 가고 싶었대.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나 미대 갈 거야. 가고 싶어.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대잖아. 너 슈퍼집 아줌마처럼 될래? 나 그랬대. 그래가지고 아 진짜 속상했어요. 아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림을 열심히 그려야겠다. 그렇지. 참 가슴도 아파. 그때 그런 말 들으면서 웃고 쓰면서 얘기했지만 솔직히 가슴도 아팠어요. 비싼 돈 들여 그림 공부시킨 막내딸. 그런 딸이 첩첩산골에 살겠다 했을 때 친정엄만 눈물로 만류했습니다. 제 이름 첫자고요. 또 전 가을이 좋더라고요. 물론 사계절이 다 좋은데 가을이 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문득 속상한 날도 있었지만 그림을 그리며 마음을 다독였죠. 아내의 그 속사정을 기수 씨도 모르진 않습니다. 아내가 부탁할 땐 딴청을 부리더니 슬그머니 와서 작업실 잡초 정리를 하는데요. 정글 같죠? 남들이 보기에는 잡초 투성이 그 집이 어수선하다고 하겠지만은 자연하고 가까우려고 키우는 것들이니까. 나름의 신념 때문이지 결코 귀찮아서 미룬 건 아니랍니다. 꿈보다 해몽인데요. 얘네들도 살자고 나왔는데 무조건 크기도 전에 죽여버리면은 그 매몰차지. 뭘 인정하다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몰래 잡초 뿌리는 좀 남겨뒀죠. 혼나네. 잘했어. 진작에 좀 하지. 하긴 바빴어. 이거 다 풀 드러내야 돼. 여기다 놓으면 안 돼. 벌써 잔소리 하는 거 봐. 하거나 멍석 깔면은 꼭 윷놀이 하라고 하고 빗자루 돌면 마당 쏘으라고 잔소리 참. 엉덩이 뜨세요.
수고해. 공짜로 집 빌려줬더니 완전히 폐가를 남겨놔. 시종일관 툴툴대면서도 잡초 정리를 다 마친 별난 매력의 남자. 이제야 사람 사는 집 같습니다. 무더위도 물러갈 듯 시원스레 흐르는 화개천 최상류. 그 코앞에 사는 이의 특권은 이런 겁니다. 아 흔들지 말라고. 아이고 진짜 언제 철드니. 아우 아이고 진짜 언제 철드실까요. 풀베랴 잔소리 들으랴 땀 깨나 뺐을 남편과 잠시 쉬러 왔습니다. 이쪽 다리가 성한 데가 없어 성한 데가. 연락 이렇게 해줄게. 아 진짜 내가 고생했다. 여기서 봐, 여기서. 아이 참. 근다고 같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래도 80kg를 지고 일어나는데 이거는 40kg를 지고 일어나. 근데 부은 거 같아. 부은 거 같아. 다리가. 통통해. 통통해. 부어서 통통해. 살찐 거야 이 사람아. 부어서 통통한 거야. 이거. 부어서 하거든. 부었어요. 다리가. 찐 거지. 부어서 통통한 거야. 아니야. 시원하긴 하다. 진짜 오랜만에 해보니까. 우겨봐도 듣지를 않으니 일격을 가하는 수밖에요. 카메라 다 내려. 카메라 무너지지. 아이고. 아 시원해다. 아유 그래도 차마 각시한테는 못하고 아이고 착해라. 철없는 남편과 살아선지 아내도 덩달아 철부지 소녀가 됐습니다. 하지 마. 자타공인 천생연분 이들의 첫 만남이 궁금한데요. 야, 그 젊었을 때나 다 나이 먹어서 거의 서른 다 돼가. 넌 이 사람 35 늙었대지. 나이 먹었지. 그때는 완전히 노총각이지. 2년에 끈이 가서 만났어. 우리나라 토종식물은 거의 이름이 2가지나 3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름이. 나도 족본 뭐예요 앞에? 어떤 거? 저거 해충. 요게 황새냉이라 해가지고 이 꽃이 씨가 이렇게 튀어 이렇게. 그러니까 튀네. 월 1회 기수 씨는 산야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지리산에서 산야초 탐방을 합니다. 이게 잼핀가 산초인가? 그래도 힘들어. 이 잎은 이게 마주놨잖아, 그죠? 마주봤네. 이렇게 마주보기 때문에 마주본 거는 산초야, 산초. 그리고 얘네들 이 끝을 봐도 산초는 이렇게 엄청 부드러워, 연해. 이 끝이. 그 기능도 달라. 제피는 껍질을 먹지만 산초는 씨앗을 먹어. 전국 팔도 안 다녀본 산 없고 지리산살이만 25해. 이 일대에선 1등 약초꾼이자 식물 박사로 통하죠. 망개. 맞아 망개떡. 그렇지. 하고초. 하고초 꿀풀. 뭐라 그랬지? 미시게. 까칠까칠한데 진짜 아프겠잖아요. 미식게. 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이름들 다 아시고 계신 거예요? 이 산 속에서 한 80%? 삶 자체가 자연인이죠. 그리고 시인인지는 안 지가 얼마 안 됐고 항상 그 저의 마지막 보루예요. 도시에서 살다 지치면 언제든 이렇게도 들어와서 살아도 되겠구나 하는 안심, 안정감. 아시죠? 쌤 많이 늦었다. 오늘의 명언. 쌤은 그래요? 저희랑 같이 가실 거죠? 그래 맛있게 드시고 예. 그래 보세요. 이따가 봐. 자율학습에 나선 제자들을 뒤로 하고 발길을 돌리는 기수 씨. 처음에 어설프게 한 2, 3년 하다가 어느 날 진짜 높은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 산마늘하고 똑같은 식물이 있는 거예요. 혀 끝에 딱 댔는데 혀가 딱 마비된 거예요. 야, 내가 이거 독초를 씹었는 게기도 하고 그 높은 산에서 올라갈 때 3시간도 더 걸린 산을 배낭을 집어내버리고
살자고 뛰내려왔죠. 혼자서? 혼자서. 이래서 내가 한 가지 지금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귀촌 선배로서 온몸으로 체득한 약초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고 있습니다. 전방에 오자마자 주문받은 나물 포장을 하는 기수 씨. 한창 마음 바쁜 이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뭐? 집어가. 손님은 왕이라는데 이래도 되는 걸까요? 그런데 손님도 그리 큰 불만은 없어 보입니다. 좀 쫙 정리해놓으면 가가기도 편한데. 저 계산해 주세요. 계산해주면 아는데 여기 6,900원에다가 8,900원. 지만 바쁜 줄 알아. 그랬다니 게 느껴갖고. 물건 찾는 일도 포장도 셀프. 일선 바쁠 땐 손님 위에 주인 있는 별난 전빵이죠. 사람이 없으면 와서 앉아서 가게도 봐주고 그래. 가게 장가도 열쇠가 어디 있고 아니면 아까처럼 문만 저래 슬쩍 빛 걸어놓고 가니까 열고 들어와서 가게 봐주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고마워. 그게 산골 전빵에 사람 사는 정. 안 봤는데 아주 행위 확인하면서 봐요. 이번엔 택배 기사가 왔습니다. 나물철엔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는데요. 매일 오죠 매일. 뻥치지만 왜 일요일 날 왔냐 이 뜻도 아닌 게 뻥. 아니 형님 쉬는 날 내면 쉬어야 될까 이거 미치겠네. 근데 왜 맨날 왔대? 실없다 싶어도 이런 농담이 기수 씨만의 애정 표현. 시골지에 여기 혼자 빨리 형님 제일 중요한 거죠. 빨리 택배를. 택배비를 병아리만 하나 가져가. 안돼 안돼. 사다 먹도 못해. 먹을 것도 없고. 택배비를 병아리 한 마리. 안 된다니까. 25,000원. 금요일날 안 줬잖아요. 이거 어제 그냥 갔으니까 벌고 물고 깎아줘야지 뭐든지 다 가져가려고 그러냐. 에이 참. 빨리 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숙장까지가 오늘 한 개만 줘. 나물 실어 보낸 택배 차량이 떠나고 전방 손님이 가장 뜸한 나른한 오후. 성격도 별난데 슈퍼까지 운영하니 자칭 슈퍼스타라는 기수 씨가 도끼를 들었습니다. 겨울 뗄나무. 여름 문턱에 겨울 뗄나무. 이건 또 웬 봉창 두드리는 소릴까요? 아니 각시 왔는데 아는 척도 안 하냐? 누가 각시야? 내가. 할머니가. 아 갔다 왔냐라고 해야지. 뭐 했어? 안 각시죠. 500원 안 필요해. 뭐 겨울에나 뗄 건데 뭐 뭘 그 힘 빼고 있어. 지금 생나물 떼가 쪼개지지 마르면 쪼개질 것 같으냐? 그러니까 내가 틈나무들이 도끼질을 하지. 하나 더 먹죠? 네, 나 쪼갤 수 있어. 이렇게 봐,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아저씨보다 더 잘 쪼개면 어떡하지? 아이고. 아이고. 안 되네. 야, 바뀌었어. 빼기나 해봐. 아이, 서투른 아내가 내심 귀여운 눈치. 빼기도 했어. 아이고. 더 잘한다며. 되게 딱딱하다 나무. 통째로 안 넣으면 아이씨 엉뚱한 데만 지킨다. 에이 안 되겠다. 포기. 그나저나 때 아닌 장작은 왜 패는 걸까요? 손님들이 가게 들어왔을 때 추우면 안 되잖아. 추위 피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 따뜻한 그 난로의 그 온기가 필요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
나무에 끼겠다고 썰렁하게 난로 불만 살려놓으면 난로의 의미가 없잖아. 이튿날 아침 쌀 없는 거 아니야? 있나? 있긴 있네. 아이고. 20kg짜리 쌀 한 포대. 산골 전방엔 역시나 없는 게 없습니다. 밥 하려니까 쌀이 없네. 에이, 이런 거 남자들에다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고 좋겠다. 아이고, 아이고. 남편에게 부탁하면 또 하세월. 성격 급한 아내가 힘을 씁니다. 외딴 산골에 식당이 있을리 만무하고 삼시세끼 손수 지어 먹다 보니 쌀이 금세 동해난다는데요. 무엇보다 입맛 까다로운 남편 탓에 어디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전방 장금이가 됐죠. 우리 시어머니도 나하고 있으면 반찬이 자꾸 늦는데 늦어질 수. 일주 씨가 부엌에서 종종 걸음을 치는 동안 어디 갔나 했더니 남편 기수 씨는 텃밭에 와 있습니다. 못해도 한 20종. 터덕, 도라지 서부터 시작하지고 깻잎, 고추, 상추, 배추. 놀이 삼아 시작했다는데요. 매일은 아니고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돌보는 한량 농법을 추구하고 있죠. 그래도 사는 것만 어디야? 또 서천으로 또 사러 갈 수는 없죠. 많이 깨어나긴 해도 반은 죽은 것 같아. 뭐 반은 주고. 저쪽은 다 저기 있네. 그래 폭삭 죽은 게 몇 개 있어서 그렇지. 너무 가해서 그러지. 봐, 얘도 폭삭 죽었네. 얘도 폭삭 죽었네. 왜 내 눈에는 죽은 것만 보여? 자기 눈에는 산 것만 보이지. 그러니까 그게 부정과 긍정의 힘이야. 잘났어 진짜. 고르쇠 물이 이렇게 한 3년 잘 썩은 걸 갖다가 이건 괜찮겠지 하고 영양분이니까. 그냥 여기 흙도 그래서 들고 그 풀 나오고. 일은 잘 버리는데 마무리는 번번이 흐지부지. 남편에게 밥대를 알리러 왔다가 저도 모르게 그만 잔소리를 쏟아냅니다. 아주 수박은 해마다 그냥 에휴 해봐야 되지도 않는 수박을 그렇게 심었었냐. 몇 년째 이거 수박. 참지 못하고 한마디 더 하는 아내. 뭐 사람이 오기가 하나나 따먹나 수박? 그러니까 오기가 있지 될 때까지 그냥 하는 거지. 아휴. 그 조건이 맞아야지. 걔들도 다 해야지. 그런 거는 전문가한테 맡기고 그냥 사 먹는 게 낫지. 대봉감을 몇 년 만에 성공했냐. 심으면 얼어 죽고 하더니 지금 감 달리잖아. 하는 것마다 다 아주 긍정으로 생각하는 거 하나 없고 똘똘 뭉친 게 부정으로만. 아이 보이니까 뭉쳤냐. 그러니까지 좁은 땅에다가. 하나하나 저까지 다 그렇게 밥 먹고 부정적이야. 마무리하면 안 돼? 항상 뭐든지 일을 하면 먼저 안 된다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잘 되고 있으면 그냥 아 됐네. 지네 염려해서 한다지만 염려가 아니라 너무 습관적이야.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니까 가슴 아프니까 말대로 그만합시다. 서로 간의 사소한 생각 차이로 느닷없이 서운함이 밀려든 아침. 한 번씩 저게 뭐에 품목에 꽂히면 그거를 굳이 막 하대. 차라리 그냥 얼갈이 배추 뿌리라 그래도 저렇게 고집을 부리시고. 잔소리한 사람도 마음 편할 리 없습니다. 아이고. 귀여운 녀석들을 보면 쓰린 속이 좀 가라앉을까요? 또 저렇게 되나? 어머 돌아가셨네. 얘는 놀려갖고 돌아가셨네 하나. 아이고 참나. 하나 돌아가셨어. 얘들 사이에 자다가 돌아가셨나 봐. 에이. 다녀빠 얘 하나 갔어. 이 안에 들어가 자다가 위에 눌렀나 봐.
삥아리. 저 감사히. 어저께 삐약삐약 소리 많이 냈던 개요? 그런 거 같은데? 뼈뼈 했던 애야? 약했던가? 그 밑에 갇혀가지고 그랬는가? 애들이 올라타가지고. 친구하자고 세상에 불러냈듯 기수 씨만의 방식으로 이별을 치릅니다. 어디로 갈까? 그거 밖으로 빼. 뚱뚱해서 그 안에 못 들어가. 내가 날씬한 자기가. 응, 더 줘? 이쪽까지 다 깔아. 나중에 청소할 때 딱 쓸어내면 되는데. 밑에 못 들잖아. 포근한 볏짚과 횟대까지 채웠습니다. 잘가, 저 문. 정말. 조심조심. 병아리들을 옮겨주기만 하면 이제 끝. 이 밥 아니요. 뭐? 이 밥 아니라니까. 얘네들은 이제 공간이다. 건강이다. 자, 이제 잠잘 때 이제 다 거기 쪼르르 올라가 자겠지. 이제 안 추워. 그래서 괜찮아. 자기네들이 이렇게 어딘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숨은 공간. 봉이 봐라. 침 떨어져. 지금 봉이 침 떨어져. 힘을 주지 마. 봉아, 네가 아무리 계란을 좋아해도 걔는 계란이 아니야. 네가 잘 지키라고 거기 온 거야. 자, 커피. 우리 신랑이 맥가이버라니까. 내가 맥가이버를 옛날에 뚝딱뚝딱 잘 만드니까. 맥가이버를 좋아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다 어렸을 때? 보면 그냥 못하는 게 없잖아. 어쨌든 잘하긴 해. 뚝딱뚝딱. 누가 버리는 거든 그런 거 갖다가. 아이, 좋아라. 덕분에 웃기도 하고 덜어는 버럭도 하며 사는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